이철원 교수님한테 마음부수가 뭐라는 거는 이제 일단 강의를 들었다, 그죠? 자, 심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빨리어로는 제타시카라 그럽니다. 이 째로 읽습니다. 제타시카라 그럽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눌 수 있고, 무의법 이게 열반이죠. 그죠?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법은 마음은 이제 하나로 보고,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것으로 봐서 마음은 하나로 보고,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마음 도우미가 있다. 이거를 심소 마음부수라 그런다. 52가지가 있고, 물질은 28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전체 82가지가 있다. 일체는 82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작용은 항상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갖는, 이건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라는 얘기다.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도우미가 있다. 심왕이라고 그러고 심소라고 그런다. 그래서 전체로 82가지고, 이거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 혹은 빤냐띠가 아니고 파라미타. 파라마타라 그래. 파라마타. 파라마타. 이게 이제 궁극적인 거다. 82가지 궁극적인 것이 있고, 이것들의 조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개념들이다. 책상 같으면 책상은 지수화풍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책상이 된다는 거예요. 꼭 화학에서 이게 그 원소들 얘기입니다. 원소들이 요즘 120 몇 가지가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 그거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런다. 파라마타라고 그런다.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한 가지로 대상을 안다, 인식하는 능력이 마음이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법인데,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89가지,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121가지가 된다. 그게 상자부, 테라와다, 남방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또 달리 얘기합니다. 예, 하여간 우리는 나는 남방불교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남방불교 상자부 테라와다라 그럽니다. 테라와다에서는 이렇게 분류한다. 28가지의 물질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봅니다. 부파불교 때 스님들은 물질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냥 참고로 알아들어요. 봐요. 구체적인 물질이 있고 추상적인 물질이 있다. 구체적인 물질에 1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본 물질이라고 한 땅,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다음에 감성.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한 근. 감성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 구체적인 물질이다. 대상, 색성량, 미촉. 그게 대상이다. 남성, 여성도 물질로 봤습니다. 심장 토대도 물질, 생명의 기능도 물질로 봤고 영양소도 물질의 하나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나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선생님들은 무슨 논리가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 논리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어떤 논리로 이렇게 남성, 여성도 물질이라고 봤어요. 또 더 좀 그 이해하기가 힘든 거는 추상적인 물질이 허공도 물질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허공. 이 허공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봤어요.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채우는 물질 이렇게 본 거예요. 암시. 몸의 암시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인상 쓰는 거는 그것도 몸의 암시잖아요. 그죠? 웃는 것도 몸의 암시고 피식 웃는 것도 암시잖아요. 그것도 물질로 봤단 말이에요. 말의 암시. 뭐 말 하나 그냥 툭 던지죠. 그죠?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암시 주잖아요. 그것도 물질로 봤어. 변화.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도 물질로 봤다. 특성, 특징, 챙겨나고 이어져 가고 쇠퇴하고 무상함도 물질로 봤다.
독특하죠, 그죠? 뭐, 왜 그랬는지는 논리는 설명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질, 28가지 물질로 봤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비달마 길라잡이라는 책으로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청정도론입니다. 이거가 300페이지, 400페이지 돼요. 이거를, 나 이거 공부 다 했다니까요. 진짜 하루 2시간씩 꼬박 해가지고 1년 이상 공부했어요. 스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떤 스님. 자, 심소를 이제 봅니다. 심왕은 마음 하나고, 심소가 52가지라 그랬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해로운 마음작용, 유익한 마음작용, 뭐 이렇게 14가지, 25가지가 있고, 이 양쪽 다 공통으로 작용하는 게 13가지인데, 어느 마음에든 항상 작용하는 마음 7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놔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마음이든 꼭 필요한 7가지 이유. 대상과 접촉해야 되고, 접촉해서 떨어져 나오지 말고 집중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이게 자기라는 게 이게 의근이 하는 그, attention이잖아요, attention.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은 attention 해야 되고, attention 하면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수상사, 수온, 상온, 행온이 일어나고, 그것도 필수적이고, 살아있어야 되고, 이 7가지.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이든 간에 이 7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심왕이라 그랬고, 마음 부스가 심왕을 도와주는 그 도움이다. 그렇게 보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다른 특별한 장소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마음 부수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다 뇌에서 52가지 마음 부수가 향하는 마음, 지속적인 고찰,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어리석음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뭐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뇌의 각 부위에서 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향하는 마음 같은 경우는 이거 의근이라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마음, 지속시키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게 다 뇌의 부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따로 부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뇌의 다양한 부위에 흩어져 있는 이 뇌 부위가 심소고, 그 심소들의 합이 그냥 뇌예요. 마음이에요. 이거를 부파불교 시대의 스님들은 이런 거를 개념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부수가 따로 있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 그 오리떼, 가창 오리떼를 보여주는 건데, 오리떼 군무 때 춤추는 거 봤죠, 그죠? 새들이 막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모양새가 그냥 마음이에요. 그 속에는 새들이 있죠, 그죠? 그 새들이 마음 부수고, 그 마음 부수가 어떤 새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군무가 출렁이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들의 집합이 춤이지, 춤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춤은 마음에 해당되는 거고, 춤추는 당사자는 그 새들이라는 거지. 새들이 마음 부수고.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부파불교 시대 때는 마음이라는 게 하나의 고유한 법으로 따로 존재하고, 그거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마음 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뇌과학적으로는 마음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자, 그걸 구체적인 예로 한번 봅니다.
이제 마음부수 얘기인데, 새들의 군무 전체가 마음이고, 요 속에 있는 새들이 마음부수다. 이 마음부수가 코잘 팩터가 된다. 코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된다. 뭔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토끼를 보면은 이 토끼가 일단 토끼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이 토끼가 예쁘네, 토끼가 아주 도망갈라 하네, 뭐 이런 게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 일어나는 게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잖아. 토끼라는 거가 뇌의 작용으로 토끼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도망갈 거네 하는 것도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뇌의 작용이라는 거는 뇌의 각 부위의 신경세포들의 활성이잖아요. 그 활성이 원인이 돼가 코즈, 원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활성을 코잘 팩터라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뭐 코잘 파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인과력이다, 인과다, 인과 요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다, 인과. 뭐가 원인이 되는 요소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도록 원인이 되는 요소가 그게 코잘 팩터라. 그게 마음 부수라. 그래서 이 코잘 팩터의 작용으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거를 코잘 팩터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알도록. 그래서 뭐가 이게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게 인연에 의해가 뭐가 생겨나고 그게 또 인연에 의해가 또 뭐가 생겨나고 다들 인연이잖아요. 그죠? 불교를 그래서 인연이라고 보잖아요.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사를 인연이라고 보잖아요. 인과법으로 인연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다 인과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다. 인과력에 의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 코즈 원인이잖아. 원인 요인, 원인이 되는 요인, 뭐가 일어나도록 원인이 되는 요인, 마음이 일어나도록 원인이 되는 요인, 그게 마음 부수단 말이에요. 그 마음 부수의 합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다니까. 요거 이해하도록. 마음이 따로 없어요. 그 예로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 마음이잖아요. 그지? 각각의 마음이에요. 전향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고, 전오식도 하나의 마음이고,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고, 이 자완화도 하나의 마음이잖아. 이 마음에는 각각 그 속에 마음 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부수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제일 쉽게 익숙한 거, 전오식. 안식이나 일식이나 비식이나 이런 전오식. 전오식이 일어나는 데는 7가지 마음부수만 있으면 안 돼. 그 7가지 마음부수 이거. 모든 마음에서 있어야 되는 마음부수 이거. 그러니까 전오식은 7가지 마음부수만 있는 거, 전오식. 이 왜 전오식을 2개로 표시해 놨냐면은, 전오식은 과거의 마음이라 그랬죠. 과거의 마음인데, 해로운 과거로서 전오식, 유익한 과거로서 전오식 2가지. 내가 전에 이전 생에서 업을 잘 지어가지고 그 잘 지은 업의 과보로 전오식을 아주 좋은 전오식을 받는 그 전오식. 내한테 그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전오식이 있든 나쁜 전오식이 있든 한 가지씩밖에 없어. 내가 전생에서 나쁜 업을 지었으면은 해로운 과보로서 전오식이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든 보는 것도 자꾸 어두운 측면으로 본다는 얘기라. 밝은 쪽으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기본 성향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전오식이 2개라는 거고, 이 번호는 그
89가지 마음의 번호를 붙여놓은 건데, 좀, 하여간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1번부터 7번까지의 마음부수가 필요한 게 전오식이라. 1번부터 10번까지가 필요한 거. 10번까지는 이게 1번부터 7번까지고, 10번까지는 이겁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때때로 일어나는 것. 요 세 개가 더 감히 해줘야지, 더 붙어줘야지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조금 더 강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붙어줘야 돼. 11가지, 12번, 요 PT, 희열이라, 희열. 11번, 희열. 요까지, 요 위에 3개하고, 희열 12번하고, 4개가 여기에 더 감히 해줘야지 일어나는 마음이 여기 요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오문전향만 봅시다. 오문전향, 어텐션 하는 거. 어텐션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7가지 플러스에다가 3개가 더 필요하다. 3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앞에 요 3개고. 그 다음에, 어려워. 조사하는 마음하고 미소 짓는 마음인데, 이건 아라한이 내는 마음이고, 조사하는 마음은,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하긴 조사하는 마음도 2가지라는 얘기라. 여기, 7번 이게 조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불러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요거다, S2라고 해놔는 이게 조사하는 마음인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어렵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알자건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오식이 일어날 때, 전오식이 마음이잖아. 일어날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마음 부수가 필요하더라. 오문전향은 10개의 마음이 필요하더라. 오문전향, 10개의 마음 부수가 필요하더라. 가장 많은 마음 부수가 필요한 거는 38개, 욕계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욕계는 이 세상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계인데, 여기서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을 내려면은 38개의 마음 부스가 달라붙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라. 이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을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라. 전오식은 누구나 다 낸다, 그죠? 그거는 그냥 눈만 살아있으면 그 저절로 맺히는 거니까 수동적인 마음, 과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7개의 필수적인 마음부스만 있으면 된다는 거라. 그렇다는 마음부스 역할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와나에서는 몇 개의 필요하나 이것도 다 달라요. 지금 내가 금방 그걸 알지도 못하겠는데 자와나에서는 여기에서는 34개인가 뭐 그런 마음부스가 필요한가 막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와나에서 결국은 그 욕기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도 나오잖아요. 자와나도 여러 가지 마음이니까 그 중에 이런 마음은 38개 마음 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런 게, 그래서 마음 부수가 마음을 만든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 부수가 달리 작용한다는 것도 가미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 마음이라는 거는 그저 이런 마음 부수들이 모여서 이 마음 부수들의 작용 그 자체가 합해진 것이 마음이지. 마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학불 교수님들은 이거를 왜 간파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뇌과학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거가 일어나는 데가 마음 부수를 떠나서 따로 없다. 마음 부수의 모임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쉽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접촉해야 된다는 거는 이
살아 있어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접촉해서 안 떨어지고, 거기에 눌러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집중이고. 아, 이거, 의견이 여기 있구나. 미안합니다. 예. 대상에 마음이 가야 되고, 어텐션 해야 되고, 그래서 접촉을 해야 되고, 안 떨어지고 거기에 집중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수상사가 일어난다. 수온상온, 행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아 있어야 되고. 이 7가지. 이게 필수적이다 하는 거 알도록. 그렇습니다. 이게 만부수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죠? 부파불교까지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부처님이 망과학자였고, 그거를 더 구체화시킨 게 부파불교 스님들이에요. 근데 너무 구체화시켜가지고 짜증나. 공부해보면은, 지금도 이게 그때 1년 이상 걸려가지고 어떤 스님하고 하루 2시간씩 공부를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공부를 해갖고 이 청정도론도 훑고 아비담마 1, 2번도 다 훑었는데 요즘도 내가 또 우연히 또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 빠져나왔었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가지고 16명이 스님도 있고 일반 제가자도 있고 그래 공부를 하고 있던데 뒷가야를 읽으면서 또, 막, 스님이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는지, 막, 아비담은 설명이라, 결국은. 아, 짜증나. 또, 수행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수행하는 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나가는 김해 사띠아라마의 부타바라 스님 같은 경우는 부파불교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한, 그 불교다고 인정을 안 해버려. 그래서, 그, 삼론 중에 경률론 중에 이 론이 법합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논장. 이거는 스님은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스스로 이렇게 직접 체험한 거를 글로 쓴 거예요. 나는 뇌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머릿속으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못 해. 예. 근데 수행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담마, 그 몰라도 얼마든지 다 될 수가 있고, 부처님 시대에 뭐 아비담마 있어가지고 알아한 데나, 그때는 아비담마 하는 조차도 없었는데, 알면은, 지식적인 그런 충족감, 이런 거는 있고,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확신감을 주는 거는 또 그건 좋아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뇌과학적으로 아는 게, 구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너무 파고들어가니까 막, 목격하다가 언제 수행하려고. 야, 그거 하고 나면은 지금 5시 20분부터 빨리어 공부하고 7시까지, 빨리어 6시까지 하고, 다음 6시부터 7시까지는 니까야 읽는데, 그 시간에 내가 수행을 하고 있었던 시간인데, 지금 그게 달아나 버리는 딴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수행 하나 모르겠어. 제가 자고 새벽 시간 아니면 언제 다시 수행할 시간 찾아요. 이게 폐단이면 폐단이라. 알아서 좋긴 한데.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대승불교, 유시각, 그것도 완전히 뇌과학이거든요. 유식학을 내과학으로 보는 걸로 이제 강의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은 요점 정리하는 걸로 하는 거. 그래서 6월 3일 날, 선거일 날, 선거를 빨리 하고 1시부터는 줌으로 들어옵니다. 네, 오늘 마치겠어요.